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연구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저런 이슈들을 다 달아보는 코너인데요. 개편 코너 가운데 유일하게 청취자들이 들을만 했다라고 평가했던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작진이 반성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3부는 영화 기생충 이야기 해보기 위해서 특별 손님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세 분, 김비태 미국 변호사,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이야기 해보려고 이화정 기자 모셨는데, 자, 일단 우리 김기태 변호사하고 명승건 박사님은 기생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우, 잘 봤죠. 저는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불편했고 좀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연 이게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화 중에 계속 두근두근거리면서 봤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불편했다고 하는 게 아마 뭐 부의 불평등 뭐 이런 문제 같은데 이게 아마 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도 같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작품상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드는 테마라고는 조금 벗어나긴 했었는데 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그렸고 그게 전 세계의 어떤 영화 관객들에게 젊은 층에게 특히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국,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라는 말이 통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진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했다고 보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런 주제들이야 사실 비슷비슷한 영화가 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네. 빈부격차를 여러 가지 그 디테일들을 숨겨놔갖고 대비시킨 것들이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저게 뭘리면 조차도 잘 몰랐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기생충에 숨겨져 있는 그 봉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명이 그럴 정도로 그걸 읽고 나서 그제서야 저는 이제 무릎을 딱 치면서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네. 그게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을 좀 굉장히 흥분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래서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다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과당 한 것 때문에 다시 재개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장르가 봉준호가 장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냥 어떤 주제에 맞는 우리가 예상하는 장르가 아니라 처음에는 뭐 블랙 코미디 같이 좀 웃으면서도 이렇게 나가다가 스릴러적인 것들도 가미를 하고 계속 장르가 이 영화의 그 러닝타임 안에서 변화하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저 지하의 끝은 어디인지를 감히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화적으로도 잘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대중적인 영화와 굉장히 아트하우스 영화가 두 개 같이 결합을 해서 사실 세계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이런 영화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영화로 완성이 됐다라는 게 주요한 수상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군데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는 뭐 국제 장편 영화상은 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욕심내면 각본상 정도? 네. 감독상과 작품상은 그래도 이래고 했는데 네.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이게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 특히 맞아요. 작품상을 외국어 영화한테 줬다는 거 하는 게. 네. 아마 이제 그 감독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봉준호 감독 스스로도 이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작품상 그걸 이제 이름 국제 영화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작품까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예견을 했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상 소감도 굉장히 떨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이제 정련된 그런 뭉클한 수상 소감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92년간의 아카데미 역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작품상을 그것도 비영어권 영화가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수상에 대해서 백인 영화인들이 만드는 백인 이야기에 대한 할리우드의 지나친 의존 이런 것들이 마침내 사그러들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런 예. 수상 결과가 예.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영화 상으로도 예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58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영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본상 수상을 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네, 맞아요. 오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생충, 한국 영화의 승리라기보단 비영어권의 어떤 다른 나라의 모든 작품들, 그러니까 세계 영화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은 네. 뭐 미국에서 활동도 하셨으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방금 이 기자 얘기한 것처럼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게 백인들의 잔치 아니냐. 네, 그래서 백인들의 잔치다. 뭐 유색인종을 뭐 따돌린다고 미국인들만의 이렇게. 잔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요. 뭐 그랬는데 봉준호 감독님 자체적으로도 이 오스카 시상식이 이게 무슨 뭐 세계적인 시상식이냐, 로컬 그렇게 시상식이지라고 얘기했었죠. 말할 예. 정도로 비영어권이나 그다음에 미국인 이외에 백인 이외에 다른 인종들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시상은 시상하는 건 상당히 적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상은 비영어권 아시아계 리안 감독이 이해한 감독이 예. 네, 2013년에 감독상을 수상한 거 이외에는 네, 거의 왕정영 없다. 예. 근데 이제 와우 잠룡은 또 시대 극이니까 네, 이거하고 그렇죠. 좀 다른 면이 그리고 없잖아요. 그 자본 자체가 네. 그 헐리우드 자본이? 헐리우드 예, 자본이 들어갔기 예. 때문에 순수 아시아 예.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명 박사님, 오늘 검색어에 또 산드라 오씨가 올라왔던데 아마 산드라가 한국계 배우인데 기생충 수상할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백범 선생이 문화 강국을 꿈꾼다고 얘기했었거든요. 10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BTS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문화 강국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자부심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번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는 저는 봉준호 감독의 엄청난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저는 기생충 이 상 받은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1917년 경쟁자이 뭐죠? 1917인가요? 네. 뭐라고 샘 얘기하는지 잘 멘데스 모르겠네. 감독의? 네. 그게 됐었다면 아카데미 그냥 그 역사를 그냥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기생충이 된 게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국제상도 이름이 이번부터 바뀌었다고 네, 그랬나요? 네. 원래는 뭐 가장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외국어 외국어 상인가 영화상. 그렇게 네. 됐죠. 근데 지금은 인터내셔널 피처 필름인가 뭐 이렇게 완전 바뀐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카데미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겠습니다. 완전히 예. 이번에 어떻게 바꿔버린 보세요? 대단한 상이다. 바뀐 시대상이 반영이 됐다. 이런 네.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제 저널적으로는 계속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상 결과를 점치게 되잖아요. 기생충의 수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917 같이 전쟁 서사 그리고 뭐 인간의 휴머니즘을 다룬 영화들이 받을 거라는 의견도 팽배했고 사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게 맞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새로움을 아카데미가 변하려는 새로움을 추구한다면 기생충이 받을 거라는 평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아카데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92년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지탄을 받아온 백인 중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성을 좀 배제하는 그런 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반영한 수상 결과라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아카데미가 기생충이라는 새로운 영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지금의 진단이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변이었을 거지만 안 받았으면 분명히 이번 아카데미는 새로운 영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아카데미의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수상 예. 결과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크지는 않겠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영국의 또 네. 아카데미상 시상 네.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 조커 네. 주인공이 나와서 그 전에 나왔던 사회자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예. 백인의 우월성 얘기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너무 백인만을 그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흐름이 좋았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네.
이 넷플릭스 자본으로 만들어서 네. 홀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그 로마가 넷플릭스 자본으로 만든 작품인데 수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플랫폼의 변화에 있어서 로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칸 국제영화제든 어떤 굵직굵직한 수상의 어떤 역사를 가진 영화제들이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플랫폼의 변화랑 같이 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부터의 영화제 수상 결과는 지난 92년의 영화제 수상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그리고 그 기생충이 그 포문을 열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나름 매니아층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생충의 사관왕 이후로 한국 영화의 힘이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미 저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세계 영화인의 관심이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그 BTS의 영향도 있지만 음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좋은 음악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영화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적인 컨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컨텐츠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세계 영화인들의 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수상 결과들이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의 수상 결과들이 계속 속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 영화 그 김보라 감독의 벌새 같은 경우도 거의 50개에 육박하는 수상을 전 세계에서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자본의 영화는 아니지만 한국 배우 윤여정, 한예리가 출연한 미나리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썬댄스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한국 컨텐츠, 한국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서사를 만들어가고 캐릭터가 되는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영화 캐스팅할 때도 그냥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도 예전에는 이제 그냥 불특정 동양인으로 어떤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그 동양인을 찾기 위해서 뭐 일본인, 중국인 뭐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한국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배우들도 한국 배우들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세계적으로. 그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한국 콘텐츠,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다른 노미네이트된 영화들은 보셨습니까? 다른 게 1917이나 1917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리쉬맨 원스 어폰 어 타임 그건 할리우드. 봤습니다. 퀸틴 원스 어폰 타란티노. 타임인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영화였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감독 후보도 마틴 스콜세지고 퀸틴 타란티노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조커도 봤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조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상을 받았다. 또 수상 소감에서 존경의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봉준호 감독이 아까 이제 그 봉준호 장르라는 말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한 영화 안에 넣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상 소감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그 완급 조절과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그 관객들한테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감독상 받을 준비를 미리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나올까? 평상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감독상까지 예상을 했겠죠. 자유주상 받을 때 상당히 좀 얼떨떨하고 수상소감도 잘 못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오히려 감동이 있었다라는 말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카데미가 로컬 영화제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봉준호 감독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 지난 이제 그 수녀관 데뷔 때부터 인터뷰를 해보면은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적재적소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어떤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뼈 때리는 대사들을 잘하시는 편인데 이번 수상 소감도
이후에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재미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그 필름 메이커로서 자기가 그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담은 게 마틴 스콜세지에 대한 헌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동료 감독들에 대한 치아 같은 것들도 그들의 영화를 보고 그들의 영화를 좋아했던 어떤 그냥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팬으로서의 그런 팬심 같은 것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텍사스 전기톱 얘기한 거 정말 5개로 잘라서 수상한 그거는 정말 봉준호 감독의 그 코믹하고 좀 예측 불가의 그런 멘트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 안에 있잖아요. 그 극장 안에서도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상은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비쳤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마를 짚고 막 이런 것들이 봉준호 감독도 예측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 아닐까요, 연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유행어가 요즘 뭐냐면 다 봉준호 계획한 거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정말 놀랬던 게 저는 그 마틴 스콜세지 그 감독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네. 네. 그렇죠. 와, 정말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충 그걸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기생충 영화에서도 본인의 그 경험을 좀 많이 녹아들였다. 네. 왜냐면 그 봉준호 감독도 그 입주가요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 현 아내분이 그 입주가요를 소개시켜주고 네. 그냥 다시 또 피아노 하는 그 미술하는 뭐 이런 그 후배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는데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그만 잘려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줬다라고 해서 예, 본인의 경험도 상당히 많이 녹아들었다. 디테일만큼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영화제를 되게 많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수상을 한 많이 200여 했잖아요. 개?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다 이 수상 소감을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 버전으로. 왜냐면 네. 그렇게 물론 전략적일까요? 그 샤론체 그분의 통역사 역할도 네. 대단하지만 그분도 막힘없이 막 나오는 거면 네. 분명히 짰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전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명 박사님 이야기에 좀 덧붙이면 우리가 뭐 글로벌화, 뭐 세계화 그래서 글로벌하게 진출하자. 그래서 뭐 뭘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걸 잘하면은 세계가 인정해준다. BTS도 그렇고 싸이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세계 시장 진출하려고 따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 걸 잘하면 그냥 다 인정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느낌을 한번 더 받았는데 자 청취자 0410님께서 이번 아카데미 후보자 고른 것 중에 볼만한 영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기자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이제 이게 어떤 한 영화의 그 수상 결과를 안겨주긴 하지만 모든 작품들이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화 팬들한테는 이 시즌이 좋은 시즌이에요.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 할리우드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영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기생충과 같이 경합을 벌였던 샘 맨데스 감독의 1917 같은 경우도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한 병사의 어떤 그 보병이 계속 그 참호들을 통과하면서 전쟁을 말리러 가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영화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감독 할아버지의 경험담 자서전을 통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큰 울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거인 것 같아요. 1917 같은 경우는 들리는 얘기하면 네. 뭐 원테이크로 다 찍었다는 설인데 안 그러지 맞다면서요. 네? 안 아니, 그런 맞다. 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는 그거는 봤는데요. 네. 그거는 그 배경을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 영화 네. 현실에 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그렇죠. 되니까 네. 그걸 좀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그 할리우드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연상이 되는 인물들로 꾸려놔서 그 영화는 이제 뒷얘기를 점점 이제 영화를 보시고도 더 짜맞춰 가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원테이크 1917의 원테이크는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원 컨티뉴어스 컷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긴 장면들을 붙여서 마치 그 병사가 하루 동안 걷는 거리를 정말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작품이어서 이번에도 촬영상을 비롯해서 기술상을 수상을 많이 한 그 걸로 영화 알고 중에 있습니다. 무슨 버드 들어가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버드맨. 원테이크처럼. 네. 버드맨. 네. 그것도 원테이크처럼. 같은 기법이죠. 네. 같은 기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오늘은 3부에서 기생충, 사관왕
축하하면서 영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화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